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늘 염려되시죠? 아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에요. 다른 하나는 바로 친구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이제 공부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원에 가기 싫어합니다. 엄청난 학원 숙제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나름 즐겁게 보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놀 수 있는 것이 보장되니까요. 하지만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등교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지각을 하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공부 때문이기보다 친구 관계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특히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학년의 경우 이제 친구 관계에서 더 서툴겠죠. 저학년의 경우는 잘 지내거나 잘 못 지내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나에게 장난을 치거나 어떤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주는 아이가 있을 때 힘들어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색종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쓱 와서 이거 나 줘 하면서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싫다고 말을 못하거나 말을 했어도 이미 가져가 버린 상황이죠. 또는 줄을 서는데 자꾸 자기를 밀치면서 앞에 새치기 하는 아이가 있어요. 뒤로 가라고 해도 말을 들은 채 만 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누적돼요. 또 그렇게 한 학생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친구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학년의 경우 내게 불편함을 주는 친구에게 싫다라는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싫다라는 말을 못해서 혹은 싫다라는 말을 좀 더 강하게 못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싫다라는 말을 강하게 해도 상대방 아이는 똑같은 장난을 했을 거기 때문이죠. 너가 싫다고 말해야지 라고 하면 다음부터 자녀는 비슷한 일을 당해도 엄마한테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참는 것이 한계가 오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할 만큼 화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립니다. 안타깝지만 폭력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 피해 입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선생님한테 혼이 나게 돼요. 이 시기는요, 선생님이라는 권위자에 의해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싫다고 했음에도 반복되는 경우 선생님께 사실대로 몇 번이고 말하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선생님께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해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살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아이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고학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고학년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서 어떤 경우 가장 힘들어 할까요? 고학년 아이들도 물론 저학년 아이들처럼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친한 그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는 아이들하고는 적절히 거리를 둡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학년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은 절친과 발생합니다. 절친이라고 하는 친한 친구와 헤어졌을 때 무척 힘들어하죠. 그냥 아이들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시 친해지고 그런 거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 몇 개월은 서로 언제 친했냐는 듯 정말 차가운 기운이 맴돌기도 해요. 그나마 그냥 헤어진 상태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창피할 것 같은 사실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 절친이 있을 때 어떤 점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절친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애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만 바라봐야 하고 나랑만 놀아야 하고 나를 항상 기다려줘야 되고 화장실도 나랑 꼭 같이 가야 되고 나에게 카톡을 자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애착을 넘어서 집착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요. 절친이었던 아이들이 어떤 부정적 의미의 싸움과 헤어짐이 되는 과정의 첫 단추는 바로 강한 집착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들 때 시작됩니다. 서로 친한 정도를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소유를 보이면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찬찬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밖에도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가장 빠른 건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이 바라보는 친구 관계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바라보는 교사 입장에서는 A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일단 친구 관계는 양호하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친한 친구는 있는지, 함께 잘 놀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즐거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죠. 학교에서 보기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서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상담 또는 전화로 친구 관계를 문의하실 때는 미리 문자로 친구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을 보내고 전화하시는 게 관련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번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도 부담이 되시겠죠. 집에서 자녀의 학교 친구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네. 물론 자녀와 부모님이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일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얘기를 잘 안 해요. 자녀 스마트폰에 대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꼭 우리 아이 스마트폰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의 카톡, 문자, 사진, 영상 파일, 주로 보는 유튜브 등을 살펴보면 누구랑 무엇을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서 친하게 지내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걸렸다? 선생님께 혼이 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녀의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보다가 걸리면 이걸 스마트 기기 중독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몰래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친하게 함께 놀 친구가 없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이 된 아이들도 즐겁게 놀 친구가 있는 경우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함께 잘 놀아요. 학교 교실에서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 혼자 몰래 스마트 기기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위해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자기 표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자기 표현 훈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미리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자기 감정 표현하기, 사과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칭찬하기, 공감해주기, 자기소개하기 등등의 상황을 다양한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을 설정해서 해보는 겁니다. 마치 연극처럼요. 훈련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연극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면 소꿉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표현은요, 미취학 시기 엄마, 아빠, 형제, 자매와 함께 소꿉놀이를 하면 자동으로 길러져요. 부모님들이 함께 소꿉놀이 하는 걸 무척 지루해하시죠. 미취학 시기 아동이 있다면 하루 1시간 정도 소꿉놀이만으로도 초등 시기의 친구 관계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효과가 좋으니까요. 적극 권장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랑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저 친구가 하자는 대로만 해서 좀 염려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선 친구가 하자는 대로만 해서 속상하신 부모님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넌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냐?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혼내시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친구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칫 어른이 돼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의견은 없고 친구의 주장과 선택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심해질 경우 아이 스스로 그 관계를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친구와 거리감을 두게 하거나 같이 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리고 내 의견도 함께 주고받는 아이를 찾고 그 아이와 같이 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됩니다. 아이들의 친구 관계 어떻게 보면 어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아이들의 타인 관계를 보면서 그 아이의 미래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빼빼로 데이였어요.
은근히 신경 쓰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아이한테 뭐 주려고 이제 빼빼로를 준비했는데 막상 그 친구는 나한테 주지 않고 다른 친구한테 준다. 또 어떤 아이는 여러 친구들과 서로 나누어 받아서 빼빼로가 가방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어떤 아이는 뭐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담임으로서 참 조마조마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빼빼로 데이가 없어도 서로 즐겁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력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초등사이들은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tu벅tu벅 함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